여러분은 지금 실제 매머드의 복원 모형을 보고 계십니다. 매머드 혹은 맘모스, 선사시대를 거쳐 역사시대 초기에 살았던 코끼리의 일종을 말하는데요. 빙하기를 대표하기도 하는 이 동물은 아름답고 거대한 상아를 자랑하기도 하죠. 털이 있는 개체도 있었고 없는 개체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약간 크거나 그보다 훨씬 큰 덩치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거대한 동물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매머드급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정 중이지만 현재는 모두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머드의 상아를 현재도 흔히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년 이상 토양이 0도 이하로 유지되는 지역을 영구 동토층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그린란드, 알래스카, 티베트 고원 등 고지대나 고위도 지역에 분포해 있죠. 이 지역은 원래 아주 단단한 얼음으로 덮여있는 지역인데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동토층이 빠르게 녹게 되면서 얼음 및 토양층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얼어붙어 있던 매머드의 무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얼음에 묻혀 있었기에 얼마 전 죽은 듯 생생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 덕에 시베리아에서는 매머드 헌터라는 신종 직업이 생겼습니다. 여름이 되면 매머드의 유해를 발굴해 내다 파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매머드 화석이나 매머드의 상아들도 이들의 손을 거친 것이죠. 이러한 매머드의 상아는 100kg 기준 최대 5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토층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양면적인 부분이 있긴 해도 논란이 될 만한 이슈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동토층 훼손이 논란이 되는 진짜 이유는 보고 계신 사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정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프랑스 엑스마르 세류대 연구팀이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한 고대 바이러스입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약 48,500년 동안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서 얼어 있다가 되살아났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좀비 바이러스라 명명되었죠. 연구팀은 시베리아 전역 7개 지역 영구 동토층에서 약 48,500년 전 호수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러스를 포함해 인류가 처음 접하는 바이러스 13종을 발견하고 이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바이러스에 최근 발표합니다. 연구팀은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를 미끼 삼아 바이러스를 찾아냈는데요. 아메바 배양액에 영구 동토층 시료를 넣고 아메바의 감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13종의 바이러스를 검출한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바이러스들이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48,000여 년 전의 바이러스인데도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움직이며 다른 세포를 감염시킨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연구팀은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나면 인류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영구 동토층 분석 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연구팀은 덧붙여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하죠. 우리는 3년 전은 물론 현재까지도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셨고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죠.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예방책과 해결책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바이러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인류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개체이기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인간의 면역 체계가 접해보지 못한 잠재적 공포의 대상인 것인데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고대 바이러스 1%가 다양성을 최대 32%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성공적으로 기존 생태계를 정착한 고대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좀비 바이러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몰리 바이러스 시베리쿰, 2015년 시베리아의 북극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발견된 고대 바이러스의 이름입니다. 프랑스의 연구팀은 몰리 바이러스가 3만 년 전 생겨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이러스를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존재라고 부르곤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RNA나 DNA 같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증식한다는 점은 생명체와 비슷하지만 항상 대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일반적인 생명체와는 다른 것인데요. 대사활동 없이도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생물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의미이죠. 몰리 바이러스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 크기에 있습니다. 몰리의 크기는 0.6 미크론으로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10배 이상이죠. 또한 유전자 수도 많습니다. 확인된 유전자 수만 500개인데요. 현대적 바이러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9개의 유전자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일반적으로 유전자 수가 적을수록 감염력이 빠르고 진화를 거듭할수록 유전자 수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몰리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신중을 기하며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굳이 왜 바이러스를 되살리고 연구를 거듭하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바이러스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 영구 동토층은 영구적이지 않은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기온이 오르면서 동토층에 더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고대 바이러스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대처 없이 위험을 맞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가장 좋은 미래는 바이러스가 감염력을 잃었거나 증식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니 왠지 손자병법의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너를 알고 나를 안다라는 의미의 지피지기라는 구절 말이죠. 현재 영구 동토층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알래스카대 연구팀은 예상보다 70년이나 빠르게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상상만 하던 혹은 존재했는지도 몰랐던 생태계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과학적 통찰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현실입니다. 더 이상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던 미래의 일이 아닌 것이죠. 다가오는 상황을 더 직시하고 현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은 오늘입니다. 더 많은 과학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돌이었습니다.